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사람은 참 이상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자기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도 않고 뭐라 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왜 다양한 감정들을 사람마다 각기 다르게 갖는 것인지 말입니다. 저희 형님을 봐도 그렇습니다. 저희 형님은 남편의 누나인데요. 이별나게 자존심이 센 사람이죠. 일종의 근거 없는 자존심입니다. 여자로서 매력 있는 얼굴도 아니고 못생긴 얼굴에다가 학력도 고졸이고 형님은 남편이 특별하게 잘난 사람도 아니었고 보통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었어요. 거기에다가 형님은 불임이어서 자식도 없었습니다. 그저 유일하게 내세울 만한 것은 여자로서 꽤 괜찮은 급여를 받고 다니는 직장이 있다는 것뿐입니다. 그런데도 무슨 자신감인지 자신이 무슨 특별한 잘난 인간인 양 행세를 하기도 해서 웃길 때가 있었죠. 겉으로 봐서는 사람도 좋아 보이고 요만큼도 남에게 싫은 소리도 못할 것 같은 착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형님에게는 형님과 동갑내기 사촌 형님이 있었어요. 남편의 작은아버지의 큰 며느리였죠. 자주 보는 얼굴이 아니었지만 시댁 행사 때는 꼭 얼굴을 비추고 형님과도 친하게 대화도 잘하는 사이입니다. 남편의 큰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갔었는데요. 거기에서 사촌 형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먼저 와서 자리를 지키고 있던 형님이 사촌 형님의 손을 잡고 자리로 안내를 하는데 그 사촌 형님이 퇴근 후에 바로 달려온 터라서 식사를 한다고 했어요. 도우미 아줌마가 상을 차려왔는데 형님이 저에게 공깃밥을 2개 더 가져오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작은 집 식구들은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사촌 형님은 혼자서만 상을 받은 거여서 누가 따로 먹을 사람이 없어 보였기 때문이었죠. 입이 짧은 형님이 드실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형님한테 물었어요. 2개씩이나 형님이 드실 거예요? 그럼 육개장도 더 가져올까요? 그랬더니 저를 데리고 나오면서 그러더군요. 아니, 내가 돼지야? 밥을 2번이나 먹게. 저 덩치를 보면 모르겠는가? 쟤 밥충이야. 밥을 엄청 잘 먹어. 기본이 2그릇이야. 알아서 밥 공기 갖다 놔주면 좋아라 할 거네. 네? 그럴 리가요. 덩치도 별로 안 커 보이는데요. 그러자 형님이 저에게 조용히 제 귀에 가까이에 대고 말했습니다. 저래 봬도 지금 스트레스가 쌓인 게 많아서 많이 먹는다네. 모르긴 몰라도 내가 은근슬쩍 편하게 밥 먹으라고 자리를 비켜줘서 속으로 좋아할 거야. 밥 2공기를 갖다 놔주면 창피한 줄도 모르고 허겁지겁 먹을걸. 밥충이가 뭐 어쩌겠어. 네? 저희 형님한테 무슨 스트레스가 쌓였다는 거예요? 그러자 저에게 더욱 가까이 대고 소곤거리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저렇게 밥충이 같으니까 우리 사촌 오빠가 싫다고 도망갔지. 지금 독수공방을 하는 지가 꽤 되었다는구만. 그나마 딸이 하나 있어서 망정이지. 이혼도 못해준다고 버티고 있다네. 그 말을 들으니까 그 사촌 형님이란 분이 참 가여웠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작은 아버님네 식구들이랑 따로 떨어져서 혼자서 밥을 먹고 있구나 싶었어요. 형님은 그런 사촌 형님을 자기나 되니까 챙겨준다면서 아주 우습게 보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저렇게 사촌 오빠가 싫다고 하는데 빈대처럼 달라붙어야 하는 건가? 나 같으면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여기 오지도 않겠구만. 사촌 오빠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해도 가더라고. 그냥 여자로 안 보인대. 마음이 안 가는데 어떻게 사냐고. 서로 편하게 살면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 어머, 형님, 딴 여자가 있나 보네요. 그러니까 자식까지 있는데 집을 나갔겠죠. 그랬더니 형님이 정말 어이없다는 말을 해서 저도 내심 놀라웠습니다. 처음부터 중매 결혼해서 정도 없었대. 살다 보면 정이 생길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생기더래. 딱 봐도 남자한테 소방맞게 생겼잖아. 형님이 무슨 신나는 일이나 되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엄청 그 사촌 형님을 무시하는 듯한 말투였어요. 저는 그런 그 사촌 형님이 불쌍하고 안 됐다고 하니까 그러더군요. 안 됐긴 뭐가 안 됐나? 다 그게 자업자득이란 거네. 오죽 우리 사촌 오빠가 저 올케가 싫었으면 그랬겠나. 불쌍할 것도 없네.
그러면서 형님은 자기나 되니까 상대해주고 잘해주는 거라면서 상당히 그 사촌 형님을 위해주는 척을 했습니다. 솔직히 같은 여자로서 그 사촌 형님이 참 안 되어 보였어요. 그래도 밥 2공기는 많다며 더 드신다고 하면 갖다 드리자고 했는데 형님이 그러더군요. 별소리를 다 하네. 나를 보게. 나는 저 올케랑은 동갑이어도 이렇게 날씬하지 않은가? 저렇게 돼지 같은데 그저 밥 1공기만 먹겠는가? 내가 가져다 줄 테니까 자네는 저 올케 옆에 있게. 참 얼척이 없었어요. 형님은 자식도 낳아 본 적도 없어서 그저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고 싶었지만 참았었죠. 그리고 그 사촌 형님을 가리켜서 자꾸 돼지 같다는 말이 참 거슬렸어요. 그런 말을 들을 만큼 살쪄 보이지 않았거든요. 감정이 싫은 표현이었습니다. 형님이 밥 2공기를 더 갖다 주는 것이 겉으로는 그 사촌 형님을 생각해서 하는 행동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속으로 엄청 무시해서 한 행동이었어요. 형님이 밥 2공기를 그 사촌 형님 앞으로 내밀면서 그러더라고요. 이거 밥 1공기에 밥이 얼마 안 담겨 있으니까 배고플 테니까 이거 다 먹어. 어휴, 이걸 어떻게 다 먹어요? 왜 이걸 다 못 먹어? 잘 먹고 기운 내서 잘 살아야지. 잘 먹는 게 제일이네. 그러면서 그 사촌 형님을 위해 주는 것처럼 밥 공기를 내밀더라고요. 그저 속 모르는 남이 보면 마음이 넉넉한 신우이로 여길 게 뻔해 보이는 장면이었는데 저에게도 저렇게 했었겠구나 싶은 게 씁쓸했습니다. 그 사촌 형님이 싫다고 하는데도 밥 2공기를 키웠고 생각해주는 것처럼 들이미는 형님과 옥신각신을 하다가 겨우 한 수저를 더 덜어다 먹는 것 같았어요. 그랬더니 형님이 그 사촌 형님에게 하는 말을 듣고서 경악했네요. 아이고, 이렇게 삐쩍 말라가지고 어떻게 집 나간 오빠를 붙잡기라도 하겠어. 살 좀 쪄야지. 안쓰럽네. 올케가 이렇게 말라서 뭘 하겠어. 살 좀 쪄야 되겠네. 그래야 힘을 내서 살 것 아닌가. 제게는 살찐 돼지 같아서 여자 같지도 않으니까 남편이 도망을 간 것 아니냐고 우습게 보더니 바로 앞에서 삐쩍 말랐다고 하더니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게 무슨 심리인가요? 형님이 그 사촌 형님을 우습게 봐도 한참이나 우습게 본 게 아닌 거였죠. 그것도 모르는지 한참 동안이나 형님과 그 사촌 형님이 대화를 나누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후에 화장실에 들러서 손 씻고 나오려는데 형님이 들어왔어요. 형님, 그 형님은 가셨어요? 밥충이? 아까 간다고 나갔어. 눈치도 없이 여기 오면 누가 반긴다고 오냔 말이야. 그렇게 멍청하기까지 하니까 사촌 오빠가 살기 싫다고 도망갔겠지. 이유가 다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화장실에 볼일 보러 들어갔는데 그때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는 사촌 형님을 발견해서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런 후론 잊고 지냈었는데 그 사촌 형님이 결국에 이혼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형님도 불임이라는 이유 때문에 형님의 시부모님에 의해서 이혼을 당했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형님이 남보기 부끄러워서라도 이혼을 하지 않으려고 무더니도 버텼지만 자식 못 낳는 며느리는 필요가 없다는 말에 이혼을 하더라고요. 형님이 이혼한 후론 한동안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형님이 이혼한 형님의 남편에게 다른 여자의 몸에서 낳은 아이라도 키워주겠다는 말까지 해가며 형님의 남편과 재결합을 원하기도 해서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댁에서 한바탕 난리가 났어요. 형님이 막내 신우이와 함께 백화점에 갔다가 참 희한한 장면을 목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이혼을 했던 전 사촌 형님과 역시 이혼했었던 형님의 전 남편과 나란히 팔짱을 끼고 걸어오는 장면을 정면으로 목격했다고 했어요. 형님이 형님의 전 남편에게 그랬다네요. 당신이 왜 올케랑 같이 있는 거야? 그랬더니 그러더랍니다. 나 재혼한 지가 언젠데 그래? 그만 모른 척하고 네 갈 길이나 가라. 라고 하면서 무시하고 가더래요. 그래서 형님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져 물었더니 전 사촌 형님이 그러더랍니다. 눈치 없이 이혼한 주제에 왜 아직도 자기 남편이냐 그래요? 이제 내 아들이 아빠 있고 내 남편이거든요. 저기 떨어져요. 뭐? 아들 아빠라고? 네 남편이라고? 그게 어때서요? 참 이상한 여자네. 자기야, 그냥 가자.
라고 하면서 형님을 한번 우습게 헐겨보더니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가버렸다고 했어요. 그 사촌 형님은 형님과 이혼을 했던 전 남편과 재혼했던 겁니다. 서로 이혼한 후로 만나서 재혼했기 때문에 뭐라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만 형님은 뒤끝 장렬이었어요. 전 사촌 형님에게 쫓아가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난리를 쳐댔지만 오히려 웃음꼴만 당하고 왔다더라고요. 형님이 전 사촌 형님에게 쫓아가서 왜 하필 내 남편과 재혼을 했냐고 하니까 그러더래요. 내가 전 남편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가고 시댁 식구들이나 시누이였던 당신까지도 그렇게나 내 욕을 해댔다면서요. 남편이 그러는데 그러는 내가 무척 안쓰럽고 불쌍했고 당신의 그 이중적인 작태에 신물이 났다고 했어요. 아기도 못 갖고 빼빼한 거 말고는 몸매도 별로인 주제에 내가 돼지 같다면서 여자 같지도 않으니까 남편한테 버림을 받은 거라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다면서요. 그렇게 자신감이 넘쳐 산 걸 보고 남편도 당신이랑 이혼해도 되겠다 싶었다더군요. 형님은 괜시리 홧김에 따지러 가서 호되게 당하고만 났다고 했습니다. 그 사촌 형님은 형님의 전남편과 재혼을 해서 아들 하나를 낳고 전남편의 딸과도 함께 오붓하게 잘 살고 있다고 했어요. 형님의 입장에서는 뭐라 할 수 있는 처지가 못했던 거죠. 그 후로는 얼마나 충격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았었는지 폭식을 하더니만 수십 킬로가 순식간에 쪄버렸어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다이어트를 하려고 애를 썼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형님에게 전 상대가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고도 비만에 가까울 정도로 체중이 불어나서 얼굴의 윤곽선도 사라지고 없는데 누가 좋다고 재혼한다고 하겠냐고요. 이제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60이 다 되었지만 아직은 젊은 나이인데도 비만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자존심이 상하고 쪽이 팔린다면서 회사에 소문이 다 나게 되자 일찍 퇴직을 했고 이혼한 전 남편이 전 사촌 올케와 재혼한 걸 두고두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형님의 전 사촌 올케를 원수처럼 미워하면서 지내더라고요. 그래봤자 무슨 소용이겠냐고요. 제가 형님에게 문병을 갈 때마다 가짜는 전 사촌 올케가 감히 자기 전 남편과 결혼한 것을 용서를 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용서를 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미 한참이나 지나버린 일인데 아직까지도 이러고 있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형님이 얼마나 뭐가 그리도 잘났길래 아직까지도 그 전 사촌 형님을 우습게 보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이 되었어도 여전하더라고요. 자기가 체중 이렇게 불어난 탓도 다 그 전 사촌 형님의 탓이고 갱년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이 저하가 되어서 그런 것뿐이라며 뭐든지 남 탓하기 바빴습니다. 병원에서 퇴원을 권유해도 하지 않으려고 버티고 스스로 환자 취급을 자처했고 간호사의 보살핌과 의료의 도움만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아무도 못생기고 볼품이 없는 뚱뚱한 할머니를 거들떠 보지도 않을 테니까 두려웠던 거죠. 참 안 됐더라고요. 지금이라도 남에게 향한 원망을 거두고 자기 잘못을 인정할 것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내려놓는다면 훨씬 마음이 가벼울 텐데 그렇지 못하고 아직도 주제 파악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기 바빴고 자기는 그저 환자라서 이런 모습이다 라는 것만 강조하느라 퇴원도 하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보다 못한 남편과 시누이가 나서서 정신과 상담을 진행하려는데 거부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계속 시도해보겠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형님이 잘 이겨내고 체중 관리를 잘해서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네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